평생 참고 살았던 내가 마지막에 후회한 단 한 가지. 일부. 그땐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참을성 하나는 끝내준다. 저 사람은 절대 화 안 내. 그렇게들 말했다.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다. 아니, 칭찬이라고 믿고 싶었다. 나는 평생을 참고 살았다. 어릴 때도 젊을 때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게 된 지금까지도 내 인생의 방식은 늘 같았다. 참는 것, 삼키는 것, 넘기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 배웠고,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 들었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 믿었다. 1. 너만 조금 참아라. 내가 처음으로 참는 법을 배운 건 아주 어릴 적이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늘 바빴다. 어른들 얼굴엔 여유가 없었고, 집안 공기는 늘 팽팽했다. 그럴 때마다 들었던 말이 있다. 너만 조금 참아라. 내가 맞이잖아. 애가 왜 그렇게 예민하냐. 울고 싶어도, 서러워도, 억울해도. 그 감정은 내 몫이었다. 아무도 내 마음은 어떠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이해해라는 말만 들었다. 그때 나는 배웠다. 아,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참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구나. 그 믿음은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규칙이 되었다. 결혼은 나를 접는 일이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참는 법은 더 단단해졌다.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남편이 무심해도, 말 한마디 상처가 되어도 나는 웃었다. 원래 다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아. 내가 이해해야지. 친정에 가서 울고 와서도 집에 돌아오면 아무 일 없는 척했다. 말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았고, 말하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말하는 내가 나쁜 사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또 참았다. 그땐 몰랐다. 참는다는 게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나를 조금씩 없애는 일이라는 걸. 3. 아이 앞에서도 나는 참았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니까. 엄마는 강해야 하니까. 엄마는 늘 참아야 하니까. 아이가 서운하게 말해도, 속상한 말을 던져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하며 삼켰다. 내 감정을 말하는 대신 아이의 감정을 먼저 헤아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도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괜찮잖아. 엄마는 원래 참잖아.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그땐 알지 못했다. 4. 참고 사는 삶의 착각.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참고 살아서 가정이 유지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착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맞는 말 같았다. 그래서 나는 더 참고 살았다. 하지만 참고 산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원했던 삶, 내가 진짜 느꼈던 감정, 그 모든 게 조금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다 크고 집이 조용해진 어느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누구지?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좋아하는 게 뭐였는지, 싫어하는 게 뭐였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6. 참고 산 사람의 노년. 노년은 조용히 모든 걸 드러낸다. 젊을 땐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 핑계로, 생활 핑계로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고개를 든다. 밤이 되면 괜히 눈물이 나고, 별일 아닌 말에 상처받고, 이유 없이 외롭다. 그 외로움의 정체를 나는 아주 늦게 알았다. 평생 나 자신을 외면해 온 대가였다. 7.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후회는 없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살았을 거죠? 아니다. 지금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한 가지를 크게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단 한 가지는 아직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꺼내보려 한다. 일부를 마치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남의 인생 같겠지만 어쩌면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다음 2부에서는
평생 참고 살았던 내가 마지막에 깨달은 단 한 가지 후회를 숨기지 않고 말해보려 한다. 2부. 나는 한 번도 나를 변호하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고 말해왔다. 힘들었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누구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다. 1. 병원 대기실에서 들은 말 한마디. 그날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 날이었다. 대기실엔 사람들이 많았고 의자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벽만 보고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또래 여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니,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그만할래.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귀에서 떠나질 않았다. 하고 싶은 대로. 그 말 네 글자가 내 가슴을 콕 찔렀다. 나는 왜 늘 괜찮다고 말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살아온 시간을 처음부터 천천히 떠올려 봤다. 누가 물으면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익숙해져서였다. 불편해도, 속상해도, 억울해도 그 감정을 설명하는 게 더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었다. 내가 참으면 일이 커지지 않는다. 3.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일은 커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는 점점 작아졌다. 말을 삼킬수록 존재감도 함께 삼켜졌고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으니 모른 척했고 내가 웃으니 상처 없는 줄 알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누구도 내 마음을 묻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참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4.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하지 못한 말.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다. 그 말 상처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번엔 내가 힘들어. 혹시나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혹시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나는 늘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어색해진 건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였다. 나는 나를 전혀 챙기지 않았다. 노년이 되어 찾아온 진짜 후회. 사람들은 노년의 후회를 이렇게 말한다. 돈을 더 벌 걸. 여행을 더 다닐 걸. 공부를 더 할 걸. 하지만 내 후회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나는 한 번도 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억울한 말을 들어도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아. 내가 이해해. 그럴 수도 있지. 그 말들이 착한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가장 많이 밀어낸 말이었다. 6. 마지막이야 알게 된 사실 하나.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야 분명해진 게 있다. 참는다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었다. 말하지 않는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잃은 채 유지된 관계는 언젠가 공허해진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7.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 이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후회만 늘어놓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제는 안다. 늦게라도, 작게라도,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다는 걸. 그건 싫어요. 그 말은 아파요. 이번엔 제 생각을 말할게요.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진 못해도 나를 다시 세우는 시작은 될 수 있다. 2부를 마치며 평생 참고 산 내가 마지막에 후회한 단 한 가지. 나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다음 3부에서는 이 깨달음 이후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난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3부. 그날 처음으로 싫다고 말했다. 사람은 큰 결심보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 달라질 때가 있다. 나에게 그 말은 거창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건 좀 싫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까지 나는 평생을 돌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여기까지 왔다. 1. 별일 아닌 부탁. 그날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고
늘 그렇듯 나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내가 좀 해줘. 내가 제일 잘하잖아.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고 움직였을 것이다. 그게 나였으니까. 의,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꽉 막힌 것처럼 올라왔다. 또 그래야 하나?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순간 이부에서 했던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평생 나 편이 아니었지. 3. 처음으로 나온 말.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작았고 손은 조금 떨렸다. 그건 이번엔 좀 싫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누군가는 나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못 들은 척 웃었다.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고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 심장은 한참 동안 쿵쿵거렸다. 4.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가장 놀라웠던 건 이거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집안이 뒤집히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도 않았고 관계가 깨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일을 나눠서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멍해졌다. 아, 말해도 되는 거였구나. 왜 그동안 말하지 못했을까?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했다. 왜 나는 이렇게 쉬운 말을 평생 못했을까? 답은 분명했다. 말하는 순간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착하지 않은 어른이 될까봐 그 두려움이 내 입을 막고 내 삶을 막고 내 마음을 막아왔다. 6. 참는 사람의 착각 하나.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 착각을 분명히 알게 됐다. 내가 말하면 남이 불편해진다는 생각. 사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편했고 그 편안함의 대가는 항상 나였다. 7. 작지만 큰 변화. 그날 이후 나는 갑자기 달라진 사람은 아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여전히 먼저 눈치를 본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한 번은 확인한다는 것. 정말 괜찮은가? 아니면 또 참으려는 건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조금씩 살아있게 만들었다. 3부를 마치며 평생 참고 살았던 내가 마지막에 후회한 단 한 가지. 그 후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마음을 말했더라면. 다음 4부에서는 이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한다. 4부. 말하기 시작하자 가족이 달라졌다. 내가 처음으로 싫다고 말한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분위기 안 나빠졌어요? 서운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어색해졌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내가 평생 견뎌온 침묵보다는 훨씬 견딜 만한 것이었다. 1. 달라진 건 말이 아니라 위치였다. 이전에 나는 항상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누가 먼저 말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가 결정하면 따랐다. 그런데 내가 내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 의견도 들어보자. 이 말들이 왜 이렇게 낯설고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했는지 그때서야 알았다. 서운함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변화엔 항상 흔들림이 따른다. 누군가는 말없이 얼굴이 굳었고 누군가는 예전이 더 편했는데라는 말을 농담처럼 흘렸다. 그럴 때마다 예전에 내가 고개를 들었다. 봐라, 말하니까 불편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게 낫지.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조용히 밀어냈다. 3. 관계는 깨지지 않았다. 대신 변했다.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속도에 사람들이 맞췄고 내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내가 먼저 눈치를 봤다면 이제는 서로 조금씩 보게 되었다.
그게 관계의 균형이라는 걸 나는 이 나이에야 배웠다. 4. 가장 달라진 건 자식과의 관계였다.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다. 엄마가 원래 이런 말도 했었나? 엄마도 싫은 게 있었어? 그 질문이 왜 이렇게 아팠는지 모른다. 그만큼 나는 내 마음을 숨긴 채 엄마 역할만 해왔다는 뜻이었으니까.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은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었고 결정을 함께하려 했다.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보려는 눈빛이 생겼다. 참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올라올 때, 가끔은 참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괜히 말이 많아지고 괜히 서운해진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배우는 중이야. 평생 안 하던 걸 이제 하는 거야. 그 말이 나를 다시 차분하게 만들었다. 6. 가족도 처음엔 불편한 연습이 필요하다. 가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다. 서로가 새로운 나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중요한 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말하지 않던 나, 늘 괜찮던 나, 항상 양보하던 나, 그 역할을 다시 맡지 않겠다고 내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7. 작은 용기가 만든 큰 차이. 내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다만 내가 있는 자리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 그 변화 하나가 가족을 바꿨고 무엇보다 나를 덜 외롭게 만들었다. 사부를 마치며 평생 참고 살았던 내가 마지막에 후회한 단 한 가지. 그 후회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말하지 않아서 지킨 평화는 내 평화가 아니었다. 다음 5부에서는 이 변화가 나 스스로의 삶과 노년의 외로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5부. 혼자가 되어도 덜 외로워진 이유.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들면 혼자인 게 제일 무섭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말에는 빠진 이야기가 하나 있다. 누구와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 나는 가족 속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외로웠다. 그 외로움은 혼자라서가 아니라 나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지만 집엔 늘 사람이 있었고 전화도 종종 울렸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유 없이 허전했다. 하루 종일 말을 했는데도 정작 내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은 날. 그런 날이 유난히 많았다. 말하기 시작하자 혼자의 시간이 달라졌다. 내가 내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덜 불안해졌다. 예전엔 침묵이 찾아오면 괜히 TV를 틀고 라디오를 켰다. 정적이 나를 덮칠까봐. 하지만 요즘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괜찮다. 그건 내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3. 외로움의 정체.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었다.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때, 그리고 나 스스로도 모를 때 외로움은 깊어졌다. 평생 참고 살았던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고독이었다. 4. 처음으로 나를 위해 시간을 쓰다. 어느 날 아무 약속도 없는 오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시간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써도 되겠지? 그래서 정말 별것 아닌 걸 했다. 천천히 차를 마시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고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를 틀었다. 누가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겠지만 나에겐 오래 비워두었던 방을 다시 여는 느낌이었다. 또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정리된 것.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연히 거리감이 생긴 사람도 있다. 예전 같으면 그게 너무 무서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나를 지우는 관계는 이미 나를 잃게 만든 관계였다는 걸. 6. 혼자 있어도 괜찮아졌다는 신호. 혼자 밥을 먹어도 허전하지 않고 혼자 길을 걸어도 생각이 무겁지 않다. 그건 외로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법을
처음 배웠기 때문이다. 7. 노년의 외로움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성질은 바뀔 수 있다. 텅 빈 느낌에서 조용한 시간으로, 버텨야 할 고독에서 쉴 수 있는 고요로. 그 변화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다. 내 마음을 내가 인정해준 것, 그것 하나였다. 오브를 마치며 평생 참고 살았던 내가 마지막에 후회한 단 한 가지. 그 후회는 이제 이런 말로 바뀌고 있다. 나는 나와 너무 늦게 친해졌다. 다음 6부에서는 이 깨달음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다시 바라보게 했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6부. 남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인생이 거의 끝난 것처럼 말한다. 이제 와서 뭘 바꿔. 지금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나도 한때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참고 살던 삶을 조금 내려놓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다. 끝난 게 아니라 정리할 시간이 온 것이라는 걸. 1. 더 이상 잘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 예전에 나는 항상 잘 살아야 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어른. 그 좋은이라는 말 안에는 늘 참는 사람이 들어있었다. 이제는 잘 살기보다 덜 억울하게 살고 싶다. 그 차이가 내 하루를 완전히 바꿨다.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나누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선택이 달라진다. 이제 나는 이렇게 나눈다. 할 수 있는 것,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하면 마음만 닳는 것. 이 구분이 생기자 하루가 가벼워졌다. 3. 모든 말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예전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꼭 반응해야 했다. 설명해야 했고, 이해시켜야 했고, 맞춰줘야 했다. 이제는 안다. 침묵도 선택이라는 걸, 대답하지 않는 것도 내 권리라는 걸. 4. 후회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 생각이 자주 고개를 든다. 하지만 나는 후회를 다르게 보기로 했다. 후회는 나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러 온 것이었다. 그래서 후회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또 남은 인생의 기준 하나. 이제 나는 어떤 선택 앞에서 딱 한 가지만 묻는다. 이 선택이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작게 만드는가. 나를 작게 만드는 일에는 예전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6. 조금 느려져도 괜찮다. 급하게 살 이유가 없다. 남들보다 늦어도 틀린 게 아니고 쉬어가도 뒤처진 게 아니다. 이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걸 안다. 7. 오늘을 대하는 마음.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본다. 오늘은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 그 한마디가 하루를 한결 부드럽게 만든다. 6부를 마치며 평생 참고 살았던 내가 마지막에 후회한 단 한 가지. 그 후회는 이제 이렇게 정리된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다음 7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을 차분히 꺼내보려 한다. 7부.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여러 번 멈췄다. 혹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지. 혹시 괜한 말을 꺼내는 건 아닐지.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은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먼저 남을 걱정한다. 그럼에도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었다. 1.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서. 내 인생은 대단하지 않다. 이룬 것도 많지 않고 남들보다 눈에 띄는 선택을 한 적도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특별하지 않은 삶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후회였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자주 하나요? 괜찮아. 내가 참으면 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들이 입에 붙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밀어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건 강해서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서다. 3. 참는 사람은 늘 뒤늦게 아프다. 참을 땐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참았던 감정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유 없는 피로, 괜히 서러운 눈물, 설명하기 힘든 외로움. 나는 그 신호들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 4. 지금의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 말은 젊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나이의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해당된다. 당신의 마음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불편해져도, 조금 어색해져도 당신의 감정을 존재하게 해도 된다. 큰 용기는 필요 없다.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된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고, 관계를 끊지 않아도 된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하던 말을 한 번쯤 입 밖으로 꺼내보는 것. 나는 이렇게 느껴. 그것이면 충분하다. 6. 내가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 혹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자기 마음을 돌아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할 일을 다한 것이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로 남고 싶다. 7. 우리는 늦지 않았다. 이 말은 나에게도 하는 말이다. 아직 오늘이 있고, 아직 말할 수 있고, 아직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7부를 마치며 평생 참고 살았던 내가 마지막에 후회한 단 한 가지. 그 후회는 이제 이렇게 변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일찍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못한 것. 다음 8부에서는 이 긴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조용히 정리해보려 한다. 8부. 그래서 이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는 굵직한 사건보다 작은 순간들이 더 많았다. 말하지 않았던 순간, 웃어넘긴 순간, 괜찮다고 한 순간, 그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 1.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예전의 나라면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다시 산다면 같은 삶이어도 괜찮다. 다만 나를 빼고 살지는 않겠다. 평생 참고 산 사람의 마지막 고백. 나는 참는 법만 배웠지. 나를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편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제 와서야 그 차이를 안다. 3. 후회는 끝이 아니라 기준이 된다. 후회는 인생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지 않을지를 분명하게 해준다. 나에게 그 기준은 하나다. 나를 지워야 유지되는 삶은 더 이상 살지 않겠다. 4. 남은 시간에 바라는 것. 남은 시간 동안 크게 이루고 싶은 건 없다. 다만 이런 하루였으면 좋겠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느끼고, 기쁘면 기쁘다고 인정하는 하루. 그 정도면 충분히 잘 산 하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도 아마 비슷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그러니 부탁 하나만 하고 싶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이라도 자기 마음을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그게 지금의 나였다면 가장 듣고 싶었을 말이다. 6. 그래서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제 이야기를 끝내며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남긴다. 나는 너무 오래 참고 살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빼지 않고 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작은 허락이 되었기를. 당신도 당신 인생의 편이어도 됩니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